최상영 아영님 유튜브 별풍선 100개 형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저녁 경기 있죠. 저녁 경기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어제 거뭐 잠깐 복귀를 하고 가자면은 음, 어제 거 어제는 뭐 오후 경기가 너무 좀 아쉽네. 오후 경기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어제는 뭐 야구도 가장 좋아 보이는 거 니온엠 LG 맞았고 뭐 히로풀 오릭스도 됐고, 그다음에 야간의 해외 축구도 뭐 맨유랑 돌문 마인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됐고, 그다음에 MLB도 텍사스 시애틀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됐고. 근데 오후 경기는 맞춘 거는 존나게 맞는데 뉴캐슬이랑 김천 딱 그 경기 두 개 틀렸는데 하필 뉴캐슬을 가져가가지고 벼락을 쳐맞았네요. 그 PK로 사나브리님 두 골 넣고 이제 별풍선 100개 이기겠다 감사합니다. 싶었는데 굴절골 들어가가지고 부승부 캐드만. 아무튼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어제는 뭐 오후 경기가 순탄롭게 착착착 다 맞고 있길래 아이씨 이것도 마지막 가겠는데 마지막에서 무너지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됐고, 지금 오후 경기는 뭐 야구는 뭐 반쪽짜리 적중이긴 한데 뭐 축구는 전북을 갔어요. 전북 망할 벌레 같은 인간들. 그게 좀 뭐 아쉽네요. 그래서 야간 걸로 잘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런 이제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일찍 시작하는 경기 보내주면 안 되냐고요? 오전에 못 와서요. 일찍 하는 거요. 잠깐만요. 일찍 하는 경기 두 경기밖에 안 했어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아약스 마인승 오버, 그 다음에 BTS의 마인승 언더요. 됐죠?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안 했는데 일단 뭐 원하시니까 뭐 그래도 보내드릴게요. 밑 잘라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뭐지? 잠깐만요. 이것도 있네. 요것만 보내드리고 해드릴게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뭐야 오후에 좀 해주세요. 이게 따로따로 해주기가 좀 그렇다. 또 다시 표 그 캡처해갖고 또 보내줘야 되고 하니까. 잠깐만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하도록 할게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에버턴 대 맨시티. 자, 이 경기 일단은 에버턴 뭐 콜먼 결장, 고드프리 결장, 맨시티는 마케 미정인데, 자, 이 경기 맞대결 했을 때는 이제 감독이 지금 션다이치인데 아니었죠. 근데 1대1로 비겼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그리고 또 에버턴 이제 원정에서 맨시티가 의외로 좀 삥다리 같은 짓도 많이 하긴 하죠. 그 생각해 보면은 뭐 쓰나미가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이제 맨시티가 레알과 이제 챔스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리그도 중요하고 챔스도 중요하고, 그래서 당연히 오늘 경기 좀 로테 돌릴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사실상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이 펩이 챔스 우승은 못했잖아요. 맨시티 와서 챔스 우승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레알만 꺾으면은 그 밀란 두 명 중에 한 명 올라오잖아요. 물론 중립을 걔네도 님 무조건 이긴다는 별풍선 보장이 100개 아닌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조금 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뭐 포커스는 맞출 가능성이 있죠. 근데 또 챔스 올라가고 우승한다는 보장도 없지. 뭐 오늘 경기 대충 한다고 해서 챔스 우승한다는 또 보장도 없잖아요. 응? 올라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 펩이 이 경기가 아니라 사실상 뭐 유리한 조건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챔스 그 경기만 제끼면은 사실상 트래블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FA컵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챔스도 사실상 뭐 레알전 이기면은 또 우승 각이고, 또 이 경기 안 지면은 아스날과 이 승점 차이에서 더 트래블까지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이제 우주의 기운이 모여 있는 이 시즌이긴 해요. 물론 이제 맨시티가 한 경기 덜 치르고 1점 차라 가지고 오늘 그냥 뭐 무승부 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경기들 화끈하게 매치업으로 갈 수 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물론 이제 아스날이 오늘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뭐 보장이 있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다양성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에버턴이 지난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그 정도의 대승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뭐
장기 집권, EPL에서 장기 집권한 팀 아닙니까? 그래도 죽어도 못 내려간다. 막판에 이 DNA가 저번 시즌이었나? 저번 시즌이었나? 램파드 그 했을 때 있잖아요. 저번 시즌 맞나? 그때도 이제 강등 될랑말랑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잖아요. 올 시즌도 지금 비슷하게 가는 그런 부분. 뭐 동기부여가 둘 다 있긴 한데, 근데 요 경기 이제 포인트는 결국에 뭐 에버턴의 그 살아남는 DNA, 장기 집권, 그런 것도 무섭기도 하긴 한데, 감독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경기는. 감독이. 왜? 일단은 에버턴 감독이 계속 뭐 말해드렸지만은 전 번리 감독 아닙니까? 션 다이치. 근데 맨시티가, 아니, 펩이 이제 맨시티 이끌고 있을 때 항상 번리만 만나면은 그냥 패버렸어요. 그냥 전술 부분에서 개 압살을 하면서, 물론 선수층에서도 압살을 한 거죠. 에버턴이랑 뭐 번리나 생각해봤을 때 거서 거기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감독 간의 이제 매치업 15경기에서 14승 1무, 물론 이제 1무가 껴있긴 하지만은 15번 붙어서 14번 이겼어요. 그 전술적인 부분도 우위고 결국에는 팀적인 부분도 뭐 맨시티가 우위기도 하고, 그냥 맛집이죠, 맛집. 션다이치, 션디시 뭐 이 영어 발음했을 때 요 인간은 패배 맛집이에요, 맛집.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에버턴이 지난 경기에 브라이턴 화력을 보여줬고, 또 홈이라는 부분, 뭐 장기 집권에서 이제 안 내려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맛집은 그래도 이겨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맨시티 승 볼게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 사이드 뭐 볼게요. 근데 이 경기는 이기면은 뭔가 대승은 안 할 것 같은 그런 배당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맨시티의 배당이 후하다. 1.25가 뭐가 후하냐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뭐 1.1대도 받을 수 있잖아요. 내 생각엔 좀 후하다 이런 느낌. 물론 뭐 대승 나올 제시아파이어님 수도 있긴 별풍선 한데, 100개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저 경기의 뭐 요점은 결국에 뭐 롯데 돌린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게 아니라, 감독 간의 전술 싸움에서 항상 패비 션다이치는 두드려 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스날 대 브라이턴. 제시아버님 감사드리고, 아스날 살리바, 토미야스, 뭐 딘첸코 결장. 얘는 뭐 미정이긴 한데 아마 결장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결장. 그 다음에 브라이턴은 델트만, 그 다음에 웹스터, 마치, 램프티, 랄라나 결장. 뭐 사실상 브라이턴은 뭐 마치 정도가 빠진 게 좀 타격이 있죠. 왜냐면 그래도 뭐 골에 대한 관여를 해줄 수 있는 뭐 친구기도 하고 주축 선수기도 하고, 반대로 아스날은 뭐 그대로인데 진첸코가 뭐 빠지긴 하지만 티언이 있죠. 티언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진첸코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긴 한데, 얼추저추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브라이턴은 에버턴한테 아까 여기서 말했지만 5대1로 지고 온 거는 좀 레전드긴 해요. 아무리 뭐 강등 버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역시 근본 없는 애들 있잖아요. 결국에 막바지 오면은 근본이 있는 애들이 살아남고, 결국엔 근본이 없는 애들, 이름값이 좀 떨어진 애들은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간다. 근데 아직까지도 브라이턴이 뭐 다른 팀에 비해서 뭐 2경기, 3경기 뭐 사이로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금 동기부여가 없는 건 아니죠. 뭐 유로파까지 이제 승점 2점 차기 때문에 경기도 뭐 덜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끈을 놓으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다음 일정 자체들이 이제 오늘 아스날, 그다음 뉴캐슬, 그다음에 강등 확정된 이제 사셈, 그다음 맨시티, 에스턴 좀 빡세긴 해요. 빡세긴 한데 과연 그걸 이겨내면 이제 유로파를 가는 거고, 못 이겨내면은 뭐 떨어지는 거죠. 아무튼 일정들이 좀 생각보다 빠듯하다. 오늘 자체도 그렇고, 반대로 아스날은 뭐 D가 없죠. D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 돼요. 맨시티가 아까 위의 경기에서 뭐 똥을 싸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뭐 지난 경기 이제 간만에 아스날이 클린시트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클린시트를 한다는 보장은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 브라이턴이 물론 지난 경기 에버턴한테 두들 맞긴 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또 뭐 아스날한테도 말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아스날이 여전히 지금 수비가 불안해요. 뭐 살리바 빠진 부분도 계속적으로 뭐 누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에 생각해 보면은, 원정 기준으로 봐도 뭐 부퍼전 빼고는 다 골 박았어요. 그만큼 뭐 원정에서의 득점력도 뭐 탁월한 팀이고, 지금 수비가 좀 불안한 아스날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 그리고 근본이 없는 애들은 믿을 수 없다 봤듯이, 에버턴전도 봤듯이, 아스날이 지금
영혼을 치러 담으면서 경기를 임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요 경기는 그래도 아스날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점 대비 아까 말했듯이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아스날이 지금 클린시트를 직전 경기 한 번 하긴 했는데 최근에 계속 실점했고, 브라이턴도 득점력은 뭐 뛰어나요. 에버턴 상대로 한 골밖에 못 넣었지만 결국엔 역습에 계속 뒤져서 그렇지 주도 자체는 브라이턴이 많이 했어요. 그 경기는 오버사이드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세 번째, 라이프치 대 브레멘. 라이프는 굴라시, 올모 미정이고, 브레멘은 뭐 주축 수비수인 벨코비치 미정이고, 주전 수비수인 바이퍼도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팀 내 득점 1위인 그 있잖아요, 필크루크인가 뭐신가, 그 독일산 있잖아요. 걔 결장 중이고 계속. 이 경기 뭐 사실상 라이프치 브레멘 둘 다 동기부연했어요. 라이프치는 한 경기를 덜 치르고 지금 챔스컵 방어 1점 차이기 때문에 뭐 넉넉한 살림은 아니죠. 그래서 뭐 이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브레멘은 강등권 지금 5점 차이에요. 근데 남은 팀들이 잔여 경기가 2경기 남았기 때문에 많이 유리해요 사실상. 뭐 이 경기 저도 다음 경기 뭐 승점 1점 정도만 딴다면은 뭐 충분히 뭐 강등 뭐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팀이 무조건 연승한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모로 뭐 동기부여했지만은 조금 더 급한 거는 라이프치 쪽이 맞죠. 그리고 맞대결은 뭐 2대1로 원정에서 라이프치가 좀 힘들게 좀 잡아줬는데, 결국에는 홈에서 2점 더 살릴 수 있고, 이제 앞선의 라인들도 다 복귀한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브레멘이 최근 보면은 뭐 강팀이든 약팀이든 뭐 나름 이제 대결했을 때 1점 차 승부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득점력이 그래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없어도 꾸역꾸역 골은 잘 봤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라이프치도 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해도, 그래도 이 브레멘이란 팀 보다는 라이프치 쪽을 더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1점 차로 많이 이제 경기들이 끝나긴 했는데, 오히려 뭐 이런 경기들이 많이 또 나올 가능성이 또 높죠. 특히나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보면은 실점적인 부분이 좀 최소화됐어요. 그래서 브레멘이 공격에만 뭔가 이제 비중을 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전을 한다면은 골을 못 넣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여기 라이프치 승, 마인스, 그 다음에 그래도 뭐 근본 생각해서 팀적인 부분 생각해서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최저가 3업인데 괜찮을까요? 최저가 3이라고 3.5잖아요. 라이무님 별풍선 그래서 100개 뭐 감사합니다. 3.5 뭐 오버까지 뭐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뭐 근데 뭐 약간 마인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비슷하기보다는 마인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표 100개예요. 표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벤 대 크레모네. 지금 보면은 그냥 다 뭔가 이제 막바지라서 강팀 위주, 그리고 좀 이길만한 인간들, 동기부여 있는 애들, 뭐 그런 애들 위주로 좀 찍을 수밖에 없죠. 데실리오 결장이고, 크레모네는 데서스, 뭐 주포 결장입니다. 자, 유베는 주중에 유로파 세비야 원정을 가야 돼요. 뭐 1차전을 리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그 경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유벤이 뭐 라치오가 똥 싸는 바람에 강제로 2위까지 갔고, 지금 한 경기 덜 치르고 5점차 방어 중이라서 프로그램 뭐 윈님 유벤이 오늘 좀 별풍선 쓰나미를 100개 낼 가능성도 감사합니다. 있긴 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크레모네는 강등권 싸움 중이죠. 6점 차인데 잔여 경기가 근데 4경기 남았어서 아직까지 희망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 보면은 잘 안 지고 이기고 하잖아요. 강등 버프 나올 수도 있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떨어질 인간들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벤 자체가 물론 지금 유로파 경기가 조금 더 중요해요. 승점 차가 좀 여유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크레모네는 내가 봤을 때 떨어질 것 같아. 그 승리 없고 이제 컵 경기 피오렌티나랑 해갖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썩어도 준치 유벤이 낫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뭐 배당도 작고 역겹다 하시면은 근본으로 가야죠 뭐. 언더가 근데 배당이 역배더라고. 요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 경기는 언더 사이드로 보시는 게 낫지 NS4676님 않을까. 별풍선 100개 유벤이 감사합니다. 크레모네한테 뭐 휘둘리면서 골을 엄청 먹힐 것 같진 않은데, 이 경기는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언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 엘체 대 꼬마. 엘체는 뭐 기존의 카르모나, 그 다음에 마스카렐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아무튼 결장 및 미정.
꼬마는 오블락, 만다바, 사비치, 요렌테, 뭐 데파이, 뭐 결장 중입니다. 맞대결은 2대0으로 꼬마가 이겨줬고, 그럼 잔여 경기가 5경기 남았지만은 엘체는 다 잡아도 강등 확정이죠. 강등 확정이에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홈경기라는 거 그거밖에는 굳이 뭐 할 게 없고, 꼬마는 뭐 챔스권 방어를 한다고 해도 12점 차, 거기다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르기까지 했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 경기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챔스권에 대한 부분은 뭐 딱히 뭐 위협될 부분 없어요. 굳이 얘네도 뭐 동기부여 따지려면은 이제 레알과 뭐 2위 경쟁 구도, 그런 부분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 꼬마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굳이 흐름을 뭐 끊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요새 득점력도 폭발하고 있고, 유근기도 뭐 그냥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동기부여 없고 강동 확정된 일체 그냥 홈에서, 물론 이제 홈팬들 앞에서 2부 가기 전에 뭐 대어 잡고 싶고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거 없잖아. 그리고 뭐 기회 못 받았던 애들 뛰게 해주면 더 경기력은 더 쓰레기 될 수도 있고. 여기는 꼬마상 보고, 그 다음에 오버 볼게요. 원래라면 꼬마 경기는 언더 봐야 되긴 한데 요새 득점력도 괜찮고, 엘체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대여잡기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시즌에 막바지 동기부여 없는 애들은 결국에는 골이라도 많이 넣어줘야지 팬들이 기뻐하지. 공격적으로 하겠지, 플랜 자체 바꿔서. 그 다음에 6번째 에스파뇰 대 바셀. 에스파뇰은 산체스 결장이고 바셀은 뭐 딱히 없죠. 얘도 뭐 그냥 딱히 필요 없는데, 일단 이 경기 바셀이 이 경기 이길시 우승 확정이죠. 그리고 다음 경기는 캄프누 홈에서 이제 소시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죠. 나폴리 때처럼 나폴리 때도 다 깔아주고 이제 라치오가 인터밀란한테 뒤지고 홈에서 이제 칼레르니 상대로, 칼레르니가 아니라 뭐야, 칼리아리랑 살레르니 합쳤노, 살레르니 상대로 이기면은 이제 끝이 났다. 근데 이제 비겨버렸죠. 얘네도 뭐 바셀 생각하기에는 캄프누에서 어차피 승점차가 나기도 하고, 다음 이 경기에 뭐 좀 비기고 다음 경기 이기던가 뭐 비기던가 뭐 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죠. 뭐 우승할 수도 있죠. 홈에서 가는 게 조금 더 간지나긴 해요. 근데 이 경기 자체가 뭐 물론 이제 바세랑 에스파뇰 그냥 딱 봐도 급 차이가 나는데, 이 경기도 더비 경기죠. 더비 경기. 이 경기 이제 카탈루냐 더비 혹은 뭐 그냥 바르셀로나 더비, 같은 이제 지역 라이벌이거든요. 지역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분이 생겼잖아요. 명분이. 예. 원정에서도 우승할 수 있는 뭐 이 더비 경기에서 우리는 우승을 한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에스파뇰도 지금 강등권 싸움 3점 차기도 하고, 은근히 이제 에스파뇰 원정에서 바셀이 무승부도 많이 캐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카타르 뭐 루나 더비 경기는 물론 강대 약싸움 했을 때 항상 강팀이 좀 많이 이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은근히 카탈루냐 더비는 그 좀 비기는 경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물론 사비 감독 인터뷰도 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승이다. 뭐 홈에서 뭐 경기 우승하는 거 그것도 뭐 괜찮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발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뭐 그렇게 말을 막 엄청 씨부리더라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에 물론 뭐 느낌 있게 가려면 캄프누에서 승하고 컵 들어올린 게 맞긴 한데, 나폴리도 결국에는 원정에서 이기고 그 홈 가갖고 뭐 셀러브레이션 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명분 있어요. 명분. 명분 있잖아. 뭐 카탈루냐 더비, 더비 경기에서도 우승하는 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은근 바셀이 원정에서 이 에스파뇰 원정에서 더비 경기 때 고전을 많이 했는데, 이럴 때 뭐 승리하고 하면은 괜찮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볼게요. 언더 보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바셀이 이번 시즌 가장 장점은 수비 아닙니까? 바람의 코나님 감사합니다. 바람의 코나님 감사드리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아침에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한 거구나. 한 달치.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차곡차곡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오늘 다 근데 이런 경기들밖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인 찝는 경기들 뭐 이런 경기들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다 끝물이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어. 동기부여 있는 애 가야지. 동기부여 없는 애들은 뭐 쇼를 하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고어는 뭐 린토스트 나우버 결자인데. 자, 이 경기는 제가 저번 경기 때 말했죠. 저번 경기 때 미리 말했어요. 그 페랑 누구랑 했노?
원정이었잖아요. 그 2대0으로 이긴 거. 이때 이거 뭐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로 가져갔고 이기고 이제 이 경기 이기면은 다음 경기에 어 홈에서 승리를 한다. 그럼 자력으로 우승 확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경기가 또 M1 원정이기 때문에 그림이 좋으려면은 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잔여 경기가 3경기고 패가 76점, 호벤이 68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잔여 경기 다 이긴다 해도 9점. 그러면 77점 아니에요. 77점. 그리고 오늘 만약에 패가 비긴다. 그러면 이 득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득실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47. 47점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이기는 게 자력 확정되죠. 무승부대도 물론 뒤에 이제 득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지금 동률인 걸로 제가 아까 보았을 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기면은 자력 우승 확정. 그리고 상대도 고어. 물론 고어헤드는 지금 유로파 이제 컨퍼런스 플레이오프까지는 5점 차라 갖고 희망은 있어요. 잔여 경기가 3개 남아서. 근데 이 강팀 패해 상대로 우승 재뿌릴 수 있겠나? 막 살레르니처럼 뭐 엄청 수비가 타이트하고 그런 팀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재물 될 것 같아요. 재물 될 건데 결국에 그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어차피 1대0으로 이기든 2대1로 이기든 3대2로 이기든 한 점 차로 이겨도 우승은 확정이기 때문에 마인을 해줄 수 있냐 그게 문제인데 근데 시원하게 한번 이겨주지 않을까. 그래도 패가 얼마 만에 우승이고 이 홈팬들 앞에서 쫄리면서 우승하고 싶진 않겠지. 실력적으로 봐도 뭐 패가 이번 시즌 물론 맞대결했을 때 1점차 승리했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 유혹이 되면서 마인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3.5기 전 오버 올게요. 아인토벤은 마인승 할 거가 아니냐고요. 지금 패 경기하고 있는데 아인토벤을 왜 물어보노.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패가 오늘 승리하면은 우승 확정이에요. 반대로 후배는 물론 이제 그 우승 이제 애초에 근데 좀 힘들긴 해요. 우승 뺏기긴 한데 약간 무기력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약스가 밑에서 5점 차로 치고 오기 때문에 승점을 따야 되는 거 생각하긴 한데 근데 뭐 놓고 보면 마인 하는 게 맞죠. 시타르트 상대로 2.0인데 마인. 근데 요새 아니 그냥 끝물 보잖아요. 끝물에 보면은 2.0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의외로 잘 들어와요. 뭔가 좀 의미 없는 경기 있잖아요. 의미 없는데 2.0 주는 것들. 물론 어제 뭐 미넨데 샬케 의미가 있긴 한데 샬케 뭐 안 되잖아요. 뭐 처발리고 이 경기도 뭐 2.0 마이너스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이 8번째. 그 다음에 리문주님 팬클럽 감사드리고 닉네임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인 것 같네. 스타드랜드 이제 트루와 리그왕은 이 잔여 경기가 4경기 남았죠. 잔여 4경기 남았다는 거 뭐 체크하시고 스타드랜은 뭐 기존의 수비수인 멜링, 트루퍼드 그다음에 테리어 빠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크리스토퍼가 뭐 징계로 빠지는데 상대는 트루와 아닙니까? 뭐 결장자는 그대로예요. 뭐 콘테, 사르디오, 리파트 이런 애들 아마 결장할 것 같고 맞대결에서는 이제 개합도 했는데 1대1로 비겼죠. 근데 원정이었다는 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들은 원정 가면 그냥 상위권 팀 맞나 싶을 정도로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상 이제 트루아가 지금 잔여 경기 4경기 있잖아요. 이거 다 이기고 대량 득점 해야지 아마 그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승점이 똑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되겠나? 사실상 오늘 스타드랜한테 지면서 강등 확정 당할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래서 스타드랜은 뭐 유로파 컨퍼런스 지금 3점 차기 때문에 아직까지 희망 있고 유로파는 8점이라고 좀 빡세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뭐 지난 경기 못 이겼던 거 또 홈에서 더 경기력도 뛰어나기도 하고 트로아는 오늘 뭐 지면서 강등 확정되지 않을까. 지금도 근데 사실상 뭐 강등 확정 99% 이상이에요. 그리고 요 경기도 뭐 이렇게 볼게요. 그냥 마인 찍자. 그 다음이 이제 9번째 모나코 대 릴. 모나코는 마리판 징계 결장. 그 다음에 카마라 벤 예데르. 그 다음에 릴은 뭐 제그로바 잘로 결장이죠.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 모나코가 벤 예데르가 뭐 빠진다는 게 뭐 크죠. 근데 이제 희소식은 있죠. 벤 예데르가 나가고 그 메넨글라드 바의 이제 공격수였던 우리 엠볼로가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 나가니까 한 명 들어오죠. 그래도 엠볼로 복귀하면 뭐 디아타에다가
폴란트는 별로 안 좋은데 왜 자꾸 쳤쓰는지 모르겠다. 늙고 빠져갖고 레버쿠젠에 있을 때나 뭐 잘했지. 그리고 이제 뭐 벤세기르 젊은 신성 있죠. 걔랑 뭐 미나미노사 이렇게 나와도 뭐 베네드를 공백은 엠볼로가 잘 맡겨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같이 동시에 뛸 때가 있었긴 한데 없는데 못 저겠노. 그렇게 쓰고 릴은 딱히 없고 일단은 둘 다 동기부여는 있죠. 일단은 모나코 입장에서 보면은 뭐 마르세유가 지금 70점으로 챔스 그 직행 말고 그 뭐 예선이 프로업인가 예선인가 그거 가는 거에 이제 그 되어 있는 부분이고 모나코가 지금 64점이죠.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잔여 경기가 4경기라 가지고 아직까지 6점 차라고 희망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릴이 지금 모나코 유로파를 떨구기 위해서 지금 추격해오죠. 5점 차. 그래서 뭐 동기부여는 둘 다 있습니다. 근데 맞대결에서는 이제 뭐 릴이 홈에서 4대3으로 이제 치고받고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오늘은 뭐 홈과 원정이 바뀌는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모나코가 물론 공격수 라인이 베네드르가 빠진 부분이 있긴 한데 릴에 비해서는 그게 딸린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물론 모나코가 2경기 연속 무득점한 거는 처음 봤는데 몽페르 랑스 생각보다 그리고 랑스는 그렇다 치면 몽페르는 치고받고 하는 경기인데 심지어 그 경기 뭐 사바니어라든지 주축 좀 공미들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골도 못 넣었다.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앙제전은 그래도 뭐 골 2골 넣으면서 뭐 분위기를 다시 돌려왔던 그런 부분. 반대로 릴은 그냥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죠. 뭐 콘세카 감독 아래에서 공격적인 축구도 나름 잘 가고 있고 물론 얘네도 지난 경기 수비에 뭐 강점을 보이는 랭스 상대로 뭐한 골도 못 넣긴 했는데 요 경기를 봤을 때는 뭐 둘 다 골은 뭐 충분히 박을 만한 사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뭐 기존점도 2.5기도 하고 그래서 요 경기는 일단은 뭐 오버사이드를 뭐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승패는 그래도 모나코가 역배인데 모나코 프렌 찍어 볼게요. 요거는 모나코 프렌. 이 경기는 뭐 난타전 끝에 뭐 2대1, 2대2, 뭐 3대2 뭐 이렇게도 나오지 않을까. 뭐 두 팀 생각하면은 뭐팀 컬러적인 부분이 공격적인 성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오버사이드.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마르세유 대 앙제. 마르세유는 뭐 기고 바이 수비 쪽에 뭐 미정자들 있고 앙제는 뭐 많죠. 그냥 안 적을게요. 마르세유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은 지금 챔스 직행을 못 하고 있죠. 왜냐면 랑스랑 그때 경기했을 때 져가지고 5점 차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잔여 경기가 4경기 4경기 남아있고 심지어 이제 점수로 따진다면은 마르세유가 어제가 아니라 엊그제 이제 랑스가 경기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5점 차인데 마르세유도 지금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죠. 랑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오늘 이기면은 다시 2점 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 본선에 대한 희망은 있다. 반대로 앙제는 강동 확정이니까 의미 없죠. 뭐 홈에서 마르세유가 앙제 상대로는 이겨주겠죠. 마인슨까지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경기는 오버보다 언더 볼게요. 왜냐면은 앙제가 물론 최근에 골 잘 넣고 있긴 한데 그래도 원정은 더 기대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다음 마르세유가 뭐 물론 최근에 꾸준하게 좀 실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앙제 상대로는 뭐 클린시트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기는 뭐 마르세유 혼자 골 넣는 사이드 어제 맨유 경기처럼.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뭐 대부분 그냥 동기부여 위주의 경기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끝물이라 가지고 뭐 그렇게 해드렸고 뭐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